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이런저런 걱정을 해주세요. 사전선거주의보라고 하셨는데, 사전선거주의보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그런 사전선거를 왜 주의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전선거가 됐던, 어떤 선거가 됐든, 예, 많은 분들이 선거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전선거는 믿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말씀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이 투표에 참여해 주실 것을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죠? 예, 그게 맞겠죠? 자, 윤정혜님, 사전 투표일 날 1번, 3번 찍고 꽃구경 갑시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 또 무슨 꽃구경이야. 사전 투표하고 본선거 때는 부정선거 감시해야지. 예, 진병수님 생방인가 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 생방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오늘 아마 가장 관심을 많이 끌 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갈등 폭발 국힘당 사실상 내전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예요. 오늘 참 극박하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윤석열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담화문을 발표를 했는데 담화문이 발표되자마자 탈당하라는 요구가 뻥 터졌습니다. 어제까지 이 조혜진 의원이 내각 총사퇴를 하라 그러더니 그 하루 전날에는 심평 변호사가 김경률을 콕 집어서 한동훈의 이 측근 세력들이 윤석열을 국힘에서 내쫓으려 한다 라는 폭탄 발언을 하더니 마침내 결국에 윤석열 너 나가라! 라는 요구까지 터졌습니다. 우와, 이게 뭔 일이야?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다른 소식이 전해드려져요. 이른바 국힘당 책임당원이라는 사람들이 한동훈을 비난하는 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분위기상 그래요. 윤석열은 한동훈을 내쫓으려고 그러고 한동훈은 윤석열을 몰아내려고 그러고 두 사람이서 한판 붙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야, 오늘부터 그럼 결국 터지는 거야? 야, 이제 우리 싸움 구경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 갈등이 갑자기 무마돼 버려요. 급수습 단계에 들어섭니다. 홍준표가 막 함은경을 야단을 치죠. 어디서 굴러먹던 게 들어와가지고 선거 안 되면 대통령 탓하다고 말이야. 자, 뿐만 아닙니다. 거기에 같이 여기저기서 함은경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자,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용산에서 또 한동훈을 또 살짝 두둔해줘 띄워주는 이런 발언이 또 나옵니다. 결국에 갑자기 이 전쟁으로 같이 따를 것 같던 윤석열 한동훈의 관계 혹은 국힘당 내부 분열 상황이 급수습 분위기로 반전이 돼버렸어요. 지금 보세요. 얘들 싸운다는 기사 있나 봐봐. 아무데도 그런 기사 없어. 그냥 해프닝처럼 지나가 버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면 정말 국힘당은 지금 내전 상태가 가라앉은 거야?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결론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국힘당 이 내부 분열 상황은요, 이미 내전 상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정말 격렬한 투쟁이 벌어질 것이고 그 격렬한 투쟁은 선거 이후에 본격화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윤석열하고 한동훈 이 둘이 싸우는 건 아닙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싸움은요,
윤석열, 한동훈하고는 약간 비껴서 있어요. 이 둘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현재 싸우는 건 이 두 사람이 아닙니다. 도대체 뭔 소리냐고요?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재밌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자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50분 동안 지 혼자 떠들었어. 야, 50분 동안 지 혼자 떠들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이 국민들을 모아놓고 텔레비전 앞에 모아놓고 야단친 그런 꼬라지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면 지금쯤 모든 언론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국민을 가르치려고 했다는 등, 국민을 향해 야단을 쳤다는 등 그런 희한한 소리들을 마구 쏟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하네. 제가 볼 때 윤석열의 오늘 이 태도는 오만방자였어요. 정말 오만방자였어.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의 오늘 이 담화문 내용은 국민들을 끌어모아놓고 무릎 꿇혀놓고서 지가 마치 선생님처럼 야단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지가 뭐라고? 솔직히 윤석열이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지가 어디다 대고 국민들을 가짜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윤석열의 태도는요, 한마디로 그거였어요. 감히 누가 나한테 개기는 거야? 라는 태도였죠. 참, 진짜 멱살이라도 잡고 그냥 한 대 패대기를 쳐버리고 싶을 그럴 충동이 불끈 이는 수준이었습니다. 감히 지금, 누가 누구한테 지금 승질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윤석열의 이 내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마치 지난 1986년, 86년인가요? 87년인가요? 87년 4월 전두환이 4.13 호원 조치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하자라는 요구가 본물처럼 일고 있었는데 전두환은 절대 그렇게 못하겠다.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라고 개기고 있던 중이었죠. 그런데 86년 총선거에서 당시 이 민주당이 압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직선제 개헌 요구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국힘당은 당시 지금의 국힘당이나 당시 이 민정당, 전두환의 민정당 하는 짓이 비슷해요. 지들이 하기 싫은 일은 뭐냐면 차일피일 시간을 끕니다. 뭐 개헌특위 이런 걸 만들어 놓긴 하는데 개헌특위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차일피일 시간을 끌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갑자기 아이고 못하겠네, 시간 너무 끌었네, 이런 식으로 하죠. 자,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아우 시간 너무 끌었네, 개헌 못하겠네, 그냥 이번 선거는 그냥 가지 뭐 라고 했던 게 4.13 호원 조치였습니다. 당시 전두환이가 발표를 하면서 담화문 발표를 하면서 지금의 윤석열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태도로 했어요. 저는 오늘 윤석열 이 꼬라지를 보면서 당시 전두환하고 똑같은 꼬라지를 봤습니다. 역시 독재자들은 뭐가 같아도 같은 거죠. 자, 여기서 잠시 한마디를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당 내에서 수박이라고 한 놈들이 있어요.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시간 끄는 거예요. 시간을 질질 끕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 당원들이 요구하는 것,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것, 어쩔 수 없이 기구를 만들고 하는 척 하다가 시간을 끌어요. 마침내 시간을 끌다가 적절한, 아유,
이제 너무 시간을 끌었네. 아우, 이제는 못하겠네. 다음으로 넘길까? 요런 식으로 해요. 이게 적폐든 수박이든 똑같이 하는 겁니다. 되돌아가보죠. 우리 검찰개혁, 언론개혁 못하고 지금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하자고 했을 때 시간 끈 새끼들이 있었지. 그게 박용진이었고 고민정이었잖아요. 고민정 의원이 지금도 계속 의심받고 비난산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언론개혁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었다는 거 아니에요. 에? 검찰개혁도 시간 끌었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끄는 거는 적폐들이 하는 짓이고 더 과거로 올라가면 군사 독재들이 하던 짓이었습니다. 1986년 총선거에서 참패한 민정당이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것이 개헌특위였습니다. 그 개헌특위 어쩔 수 없이 만들기는 만들어 놓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 87년 4월이 되니까 아우 이제 시간이 너무 없네. 아유 개헌 이제 못하겠네. 자 개헌하지 말고 선거 준비나 합시다. 라고 했던 게 당시 개헌특위 4.13 후원조치였거든요. 보세요. 무엇이 개혁을, 무엇이 역사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지, 적폐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지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예. 자, 여하튼 오늘 그래 윤석열이 이렇게 발표를 막 했어. 그러면서 책임을 전가를 하죠. 의사들한테 책임을 전가해요. 아, 니들이 뭐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와야지. 그러면서 해결책을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내가 하겠다는 하는 대로 할 거야. 까불지 마. 이렇게 발표를 하죠. 자, 윤석열이 이렇게 발표를 하자 각 지역의 일선 국힘당 선거 관계자들 입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아, 망했다. 예. 제가 오늘 우연찮게 밖에 이제 이거 할 때 밖에 나와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그 국힘당 선거 유세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거 막 틀어놓고 있었어. 자기들 딴에는 윤석열의 발표가 엄청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막 틀어놓고 있는데 얘기가 점점 이상하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선거 관계자들이 다 이렇게 발장을 끼고 한참 보고 있다가 이래. 제가 이거 현장을 봤거든요. 지들이 보기에도 이 선거 망했다 싶은 거야. 대통령이 이래가지고 선거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아마 모르겠어. 윤석열 입장에서는 선거 도와준다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이제 선거를 배려 놓은 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반발이 솟구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하문경이라는 사람이죠. 하문경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운동권 출신이래잖아. 운동권 출신인데 갑자기 이번에 한동훈 밑에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원 되겠다고 마포 갑인가 어딘가에 나왔대죠. 자기 딴에는 지가 당선될 줄 아나 봐. 어린 밤 푸너치도 없는. 자, 이 하문경이 갑자기 윤석열은 탈당하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정말 의대 증원 문제 이거 좀 잘 풀 줄 알았더니 네가 다 배려놨다. 야 이제 탈당해. 네 필요 없어. 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하문경의 이 요구는요. 일파만파 많은 충격을 줍니다. 왜? 며칠 전에 신평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동훈 패거리들이 윤석열을 국힘당에서 내쫓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한동훈 패거리가 윤석열의 탈당을 요구할 것 같고 그거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 문제다. 라고 주장한 게 있습니다. 자, 이것과 한번 연관지어서 보면은 윤석열은 탈당하라는 이 하문경의 주장하고 신평의 이 예언하고 딱 맞아 떨어지죠. 야, 드디어 싸움이 시작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마침 어저께 조혜진 의원이 윤석열을 보고 국민과 당원 앞에 사과하고 내각은 총사퇴하세요 라고 요구하죠. 야, 일맥상통하는 게 짜자작 되네. 신평의 예언, 함은경의 깐조, 그리고 조혜진의 폭탄 발언, 일맥상통하네. 야, 누가 봐도 이 상황은 뭐 국힘당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분에 들어가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일파만파가 번지는 줄 알았더니 뭐 여기저기에서 갑자기 함은경을 두들겨 패는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함은경의 이 주장은 채 반나절이 지나기도 전에 수습이 돼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묻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물론 상황이 다시 갈등이 본격적으로 커지지 않겠느냐, 갈등이 앞으로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오후 한 2시쯤에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특히 한동훈이 뭐라고 합니까?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가지고 숫자에 연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한 거잖아. 윤석열이 지는 꼭 2,000명을 늘려야겠다, 2,000명 이하로 내릴 거면 다른 대안을 갖고 와봐라, 뭐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친 상태에서 한동훈이 직접 뭐라고 그래요? 이거 숫자 2,000명이 중요한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약간 어깃장을 놓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뭐냐?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지금 사이가 나쁜 거야? 지금 한동훈 입장에서는 함은경의 이런 돌출 발언을 야단을 쳐야 할 판에 오히려 함은경이랑 같은 주장을 하는 거야? 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터진 게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갈등이 있구나 라는 이른바 윤석열 한동훈 갈등설이 터집니다. 그리고 이때 제기되는 것이 이른바 국힘당 책임당원들의 성명서라는 거예요. 이 국힘당 책임당원들의 성명서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 결국 주장은 한 가지로 귀결이 돼요. 이번 선거 망친 것은 한동훈 탓이다. 총선 망친 건 한동훈 탓이니까 한동훈 네가 사과해 였던 거죠. 자, 함은경 얘기나 조혜진 의원 얘기는 윤석열이 이번 선거를 망쳤다예요. 그죠? 그래서 윤석열 네가 탈당을 하거나 내각 총사퇴를 해 였는데, 아니야, 이번 선거를 잘못한 것은 한동훈이야 라면서 맞받아치는 반박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윤석열은 한동훈을 내쫓으려고 그러고 한동훈은 윤석열을 내쫓으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을 보면은 이게 쉽게 끝날 분위기는 아니죠.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이 시작돼야 돼.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돼야 정상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후 들어서 갑자기 이 문제는 갑자기 수습되는 분위기로 반전이 됩니다.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윤석열 쪽에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의대 증원과 관련해 가지고 2,000명이 절대적인 거는 아니야 라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서 한동훈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 라고 말했는데, 그거를 곧바로 받아들이는 양상이 돼버렸죠. 결국에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한동훈 사이에 벌어질 것 같았던 갈등이 급 수습되는 분위기로 반전이 된 겁니다. 이게 정말 반나절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오후 4시까지 분위기입니다. 윤석열이 11시에 담화를 발표했고 함은경이 개긴 게 12시 반경이었고 그 다음에
TV조선이 한동훈의 이 반발, 그러니까 의대 정원 늘려야 돼,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곧바로 용산이 한동훈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갈등이 확 치솟다가 갑자기 뚝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함은경이 막 헛소리 막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친윤이라고 하는 뭐 도태훈이 뭐 이런 사람들이 또 함은경을 집중 공격을 하고, 이 상황만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벌어지는구나 싶었는데 잠시 후에 급 수습 분위기로 바뀐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런 일이 다 생기죠? 아니,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전쟁으로 갈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평화가 찾아오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자, 제가 조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는 그래요. 앞서서 뭐 마치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함은경이 계기고 국힘당 책임 당원들이 뭐 반발 성명서를 발표하고 막 이렇게 한 거요. 그게 윤석열하고 한동훈 이 둘의 의사하고는 관계가 없었던 것이었답니다. 자,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윤석열하고 한동훈은요, 각각 독립을 해서 따로따로 있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윤석열은요, 무능한 캐릭터죠. 동네 바보형이라 그랬죠. 어디 가서 싸움박질을 시비 털 때 잘 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되게 윤석열 같은 경우 어디 가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잘하잖아요. 책상 빵빵 치면서. 감히 검찰총장 따위가 국회 가서 책상을 치면서 화를 내고 그러죠. 예, 그런 거는 잘해요. 내용은 없지만 그렇게 앞에 나가가지고 지가 총대 메고 들이받는 거 잘해요. 하지만 내용은 없어요. 거기까지. 반면 한동훈은 그러지는 또 못해요. 한동훈은요, 비빌 언덕이 없으면 절대 까불지 않습니다. 한동훈은 지가 윤석열이라는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국회에서도 개겼지, 윤석열만 없었어 봐, 아니 윤석열이 그다 힘이 없었어 봐, 절대 개기지 못하는 애예요. 좀 생기거든, 한마디로. 자, 비빌 언덕이 없으면 절대 까불지 않음. 그러면서 리더십도 없는 한동훈. 이런 한동훈이 윤석열 없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무능하고 승질만 더러운데 이런 윤석열이 나름 일을 좀 하는 한동훈 없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 둘은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은 뭐냐? 자, 제가 아까 했던 말씀 다시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은경이 계기고 이 김경률이 어쨌다 그러고 심평이 어쨌다 그러고 국힘당 책임당원들이 성명서를 냈네, 조혜진이 어쨌네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윤석열, 한동훈의 의사와는 별 관련이 없더라.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 주변, 한동훈 주변 사람들이 각각 윤석열을 팔아서 또는 한동훈을 팔아서 벌인 일들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둘은 못 떼나요? 떼놓으면 둘 다 죽어.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샴쌍둥이에요. 다만 윤석열 쪽에 붙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 이른바 신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친윤이 아니라 신친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윤석열 주변에 달라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신윤파, 신핵관이라 그래. 신핵관.
그런데 한핵관도 있지. 한동훈 주변에 새롭게 몰려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핵관과 한핵관, 이 두 세력들이 서로 부딪힌 거예요.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직접 부딪힌 게 아니라 신핵관과 한핵관이 충돌을 일으킨 거다. 왜? 이들은 각각 갈등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들은 윤석열 쪽에 있는 신핵관을 꺾어 내려야지 한핵관이 세력을 잡을 수 있고, 신핵관들은 한핵관들을 쳐내야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윤석열과 한동훈을 제껴놓고 지들끼리 싸움을 벌인 상황이다.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의 싸움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직접 나서면 바로 깨갱하는 거죠. 즉 마치 오전에 큰 일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심각했던 상황이 일순간 갑자기 수습된 것은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인 겁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싸움이 아니었고, 윤석열을 팔고 있는 어떤 사람과 한동훈을 팔고 있는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끼리의 내전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급 수습 단계로 들어선 겁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급한 불은 끈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갈등이 일파만파 커지진 않을 겁니다. 윤석열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건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핵관, 윤석열 주변에 있는 신핵관도 일단 한 발 물러난 것이고, 한동훈 주변에 물려있는 한핵관도 한 발 물러난 거지.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일단 진정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이 갈등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국힘당을 두고 내분 상태가 곧 벌어질 것이다. 국힘당이 지금 내분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뭔가요?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둘이 각각 떨어져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된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갈등은 일어나기 어렵다. 만약에 이 둘이 갈등을 일으켜서 분쟁이 벌어진다면 둘 다 그날로 망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갈등이 일어날 수가 없지.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내전 상황이나 다름없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누구랑 싸우는 거냐?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윤석열 주변에 모여있는 이른바 신핵관. 최근에 윤석열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쫙 몰려든 윤석열 주변 측근 인사들하고 한동훈 주변에 쫙 몰려든 한핵관. 얘네들끼리 지금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신핵관과 한핵관이 싸움에 들어간 겁니다. 각각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윤석열과 한동훈 이 둘은 지들이 안 싸우고 싶어도 결국엔 말려들걸요? 지금까지는 당장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덮을 수 있었어. 앞으로도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솔직히 슬슬 이 팝콘을 좀 사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찍하면 집안이 망할 위기에